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제406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동투자 및 투자 강의 등으로 유명한 뉴욕 부동산 업자이시면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의 설립자 배희남 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희남 회장님의 강의는 총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부는 캡, 캐시플로우 등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 그리고 파이낸셜 프리덤, 재정 자립. 2부는 배희남 회장님이 최근에 실제로 구매한 대형 상가의 예를 들면서 세금 감면 혜택, 임대 계약의 특징 등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전 이번에 69밀리언에 팔았어요. 그 부동산 그 아, 가지고 있는 네. 거를 6,900만 불이라는 그런 건데 거기에 어휴, 뭐 또 더해서 한 7천만 불 받았어요. 이게 저런 게. 음, 그러면 그런 돈을 뭐 저축해서 뭐 아니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걸 하면서 부동산에서 이렇게 그 나오는 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복권이 당첨돼서 됐다 그러면요. 얄짤이 없이 그 세금 내죠. 그렇죠.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아서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금 있죠? 그거는 이번에 6,900만 불짜리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았지만은 저는 그 소득세나 캐피털 게인 텍스를 1불도 안 냈어요. 그대로. 그다음부터 세금을 저 세탁소에서 그 딜리버리 하는 애 주급을 500불 받아도 그 세금 다 띄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동산으로다가 생긴 수입은 아마 그게 7천만 불이면은 적어도 5천만 불 이상이 순이익입니다. 근데도 그거를 1불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그 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미국은 가능한가요? 그 예,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법이 그게 클린턴 대통령 때 그게 만들어졌대요. 캐슬앤 익스체인지 하는 그것이요. 근데 미국의 법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냥 우리 상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세금 내고 1,000만 원만 저기 손에 쥐어도 세금 내고 1,000만 원만 손에 쥐어도 그냥 편안히 먹고 살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7천만 불에 팔았는데 5천만 불이, 2천만 불이 그 원금이고 5천만 불이 이익이다. 이게 캐피털 게인이다. 그럼 거기에 절반 정도 있죠. 2,500만 불 정도가 세금이에요. 캐피털 게인 텍스가 돼요. 그런 걸 보고 1031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1031 그 익스체인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클로징 한 날서부터 45일 이내에 그 건물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많은 그런 가격을 주고 사서 그 사는데 45일 이내에 사는 게 아니라 45일 이내에 그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목을 해요. 그리고 180일 이내, 그러니까 한 6개월 되죠? 180일 이내에 그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텍스가 한 푼도 안 내고 그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도 볼 때도 이 사람이 자기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를 대신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데 대신 이익이 됐을 때 부동산을 또 하나 사야 되네요. 예, 세금을 안 내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주고 산 것을 1,000만 불에 팔았다. 그럼 900만 불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은 캐피털 게인 텍스로다 450만 불을 내야 되는데 예. 1,000만 불 이상이나 그 1,000만 불짜리, 만약 900만 불짜리 사게 되면 그 100만 불에 대한 것만 내면 돼요. 그러나 그 1,000만 불짜리를 사게 되면은 그거는
그 텍스가 그대로 유보가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나 딴 거 가지고 있으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 대신 앞에 번 거는 분명히 번 거고 900만 불의 차액을 분명히 받긴 받았지만 더 큰 건물 네. 또 갖게 되니까 자산은 불어난 건 확실하고 세금은 하나도 안 그 냈고 예, 그렇게 되네요. 세금은 안 내고 그 대신에 그 다음 그 새로 산 거를 팔 때 있죠. 예. 새로 산 거를 또 팔게 되면은 그때에 지금 그 베이스가 100만 불이잖아요. 원래 상값. 그게 이제 그때 또 900만 불에 대한 그 세금이 아, 나와요. 1000만 불에 팔았는데 또 예, 딴 걸 1000만 불짜리 샀잖아요. 예, 사고 있다가 그거를 또 팔아요. 팔게 되면은 거기에 900만 불에 이익 먹은 거 있죠? 예, 그거에 대한 앞에 세금을 모은 거, 예. 예, 그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내긴 유보가 내는 되는 거지 거예요. 면제되는 거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세금을 내긴 내야 되네요. 막판에는. 더 그렇죠. 이상 아니죠. 건물을 사지 않을 때. 예. 근데 이게 이런 모든 법들이요. 예. 이게 사실은 유태인들이 만드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또 사는 것도 2년 동안을 홀드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대소료환을 또 할 수가 있어요. 2년만. 2년 이내에 팔면은 그때는 안 돼요. 그러나 2년 동안 더 갖고 있다가 그때는 1,300에 팔든지 뭐 이 저 1,500에 팔든지 그러면 또 그게 유보가 됩니다. 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가 죽으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네. 양도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 상속. 그 다음엔 그때는 이제 상속. 예. 내가 파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주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미국에서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예요. 음, 아, 상속과 증여의 다른 거는 상속은 그거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음, 음. 이 재벌이 저걸 하게 되면 팔잖아요. 네. 팔면은 아니 파는 게 아니라 후손한테 자기한테 주면은, 예, 후손이 돈을 세금, 왜냐면 소득이 그렇지. 생겼으니까, 갑자기. 예. 그 사람들이 하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증여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죽은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어. 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텐서리한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네. 갔는데 그래서 내 여기서 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거를 18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180일에 하루만 지나가도 이거는 안 돼요. 세금 폭탄. 예. 음,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걸 할 때 물건을 팔 적에 계약서상에 이거는 텐서리반을 할 것이다. 어? 아, 그 조항이 그렇게 있구나. 명시를 하고요. 할 때 그 변호사가 이거 할 적에는 그 텐서리반을 하는 주관하는 그 변호사를 따로 고용을 해야 돼요. 예? 음, 에스크로우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계약금 받은 거서부터 모든 게 또 다른 거 사는 거 계약금 내고 잔금 치르고 하는 거를 그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차지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성공적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45일 이내에 너미네이트를 하고 이러이러한 건물 중에서 살 겁니다. 그 얘기를 음, 하고 또 그 180일 이내에 그 나미네이트 된 그 부동산을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그 살 수가 있어요. 아, 사고 네. 이제 되는 거고 나중에 그거를 LLC로다가 그래서 하려는 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중요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손들한테 물려줄 때도 한 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렇게 아, 다 물려줄 수가 있고 음, 그렇습니다. 오늘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일 그래도 요거 하나만 배우셔도 돼요.
모든 네. 그 상업용 건물, 커머셜 건물을 프라퍼리를 살 때는 반드시 LLC를 만들어서 해라. 예? 음, 저런 건 안 돼요. 무슨 잉크니 C 코퍼레이션이나 S S컵, 코퍼레이션이나 C컵, 예, 그런 거 안 되고, 예, C컵이나 S 컵을 하지 말고 예, 리미티드 라이블리티 코퍼레 그 컴퍼니를 만드는 거예요. LLC를. 음, 하여튼 뭐 자세히 왜 그런지 하는 비교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손들한테 물려줄 때 있죠. 예, 물려줄 적에 집을 사고 있다가 집을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면요. 그 집을 감정을 하고 세 사람한테 감정을 해서 그 중간 가격으로 해서 뭐 이렇게 넘겨주고 거기에서 이제 하니까는 복잡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그 LLC를 건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저같이 뭐 한 20여 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ALLC, BLLC, CLLC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요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홀딩 컴퍼니를 만들어요. 어? 음, 그 홀딩 컴퍼니를 패밀리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FLP가 돼요. 음,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헨리라고 그러면 헨리 FLP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모든 부동산의 그 주인이 그 모든 부동산의 주인이 FLP가 되는 거예요. 음. 그 헨리 FLP가 그 오너가 돼요. 그 대신 지분을 자식들에게 많이 주게 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상속이 된다. 예, 그렇죠. 이제 예, 지분을 아들한테 49%, 저는 아들하고 딸이 있으니까 예. 딸한테 49%, 집사람이 1%, 내가 1%, 이렇게 해서 100%의 그 지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응? 지분을 가질 경우에는 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 그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까지는 법이 이제 뭐 바이든 정부 되면은 그게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급히 재작년에 그걸 했는데 1인당 1인당 뭐 140인가 해서 허즈밴 앤 와이프가 할 적에는 2,500만 불까지 2,500만 불까지는 증여세 없이 그냥 기부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뭐 1,000만 불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1,000만 불까지는 예, 증여세가 없다. 예, 1,100 얼마까지인데요. 예, 예. 남편하고 둘이 할 적에는 2,200 얼마니까 뭐 거의 2,500만 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음, 만큼 재산 가진 사람이 몇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집 같은 거는 감정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LLC로 돼 있는 LLC로 돼 있는 그런 건물은 그걸 로운을 할 적에 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이 있죠. 예, 예? 그 가격에 한 60% 정도만 쳐요. 왜냐하면 그 음. 건물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그 스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를 건물을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그렇게 계산을 해야 예, 이제 되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예, 건물을 예,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그 건물의 그 쉐어 그 스탁을 판매했을 때 예? 생기는 그게 그 가격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실제 건물 가격의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거기서 또 모게지 있죠. 모게지를 빼고 순수하게 남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납니다, 이게. 예? 엄청 많이 다 거의 줄 수가 있어요. 2,500이면. 음, 그만큼, 저거 하면은 1%를 갖고 있지만은 1%를 가진 내가 그 매니징 멤버예요. 그래서 그걸 팔고 사고 운영하고 배당하고 하는 거는 1% 가진 내가 죽을 때까지 하고 있다가 애들한테 죽을 때 그거를 부부니까 내가 죽으면은 그 와이프한테 그 1%가 넘어가요. 그때부터는 와이프가 2%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와이프가 죽을 때는 그 2%를 아들한테 주든지 딸한테 주든지 누가 그걸 받는 사람이 매니징 멤버가 되는 거죠. 예, 51%가 되니까. 예, 과반수가 그러니까 넘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진짜 상속세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그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각자가 좀 공부 좀 해야 되고 나중에 배 회장님께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 뭐 기술 이런 거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플로리다 쪽에 건물을 구입을 하셨는데 그 실예를 한번 배 회장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투자 사례죠. 그전에는 건물을 늘리는 것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참 커니까 정말 그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아슬아슬해요. 어떤 때는 막 그 이 적자가 나고 막 이러니까 아슬아슬했는데 이 경영도 모르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트리플렛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렛 빌딩. 트리플렛이라는 거는 테넌트가 그 부동산세, 인슈런스 고치는 거, 더 눈 치우는 거 이런 모든 것을 테넌트가 다 부담하고 렌트를 내는 거예요. 그게 트리플렛이에요. 보통 아, 보면 그거 할 때는 이런 그 홈디포라든가 월그린이라든가 BJ, 코스코라든가 뭐 대개가 와와 뭐 세븐일레븐 이게 다 그런 그 큰 그 상장된 그런 회사들이 이런 그 테넌트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거기 화면 중에서 홈디포라고 쓴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홈디포를 내가 이번에 그 텐서리안 하면서 2,300만 불을 주고 샀어요. 2,300만 불을 주고 사는데 그 론을 520만 불을 론을 받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머지 뭐 1,800 정도 뭐 이렇게 내고 샀겠죠. 론을 굉장히 조금 론을 하셨네요. 예, 이걸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 먼저 그 파는 게 있잖아요. 그 파는 아, 거를 그 1031 추가하는 거라. 익스텐션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냥 예. 처음에 사는 것 같으면은 많이 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예. 이거를 이제 내년쯤에 가서 다시 해가지고 돈을 음. 얼마든지 더 꺼내서 뭐 100만 불 꺼내고 싶으면 100만 불, 200만 불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요거를 했을 때 그렇게 주고 샀는데 만슬리 모게지 나가는 게 6.25에 얻었어요. 그 모게지를. 음. 그래가지고 6.25에 얻으니까 한 달에 모게지 내는 게 32,327불 94전이 되죠. 예. 6.25%에 얻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32,327불 94전을 내게 되면은 5,288불 44전이 원금이고 이자로 2만 7천 불이 나가요. 홈디포에서는 얼마를 받냐면 월세로다가 이거는 뭐 홈디포에서 오는 건요. 매월 1일 날이면은 그냥 체크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와요로 와요. 네.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전혀 속속을 일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6,111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 요거는 그 홈디포 같은 거는 캡이 좀 낮아요.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얻게 되면 손해 나죠. 그죠? 근데 덜 얻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만 6천 불 나오는데 거기에서 3만 2천 불이 모기지로 빼나가니까 그래도 7만 3,783불이 캐시플로우. 요게 내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BJ는 그 메릴랜드에 있는 건데 243만 7,600불을 주고 샀고 똑같이 이거는 11 밀리언을 그 11.8 밀리언을 론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한 달에 7만 3천 뭐 얼마씩 내는데 그중에 12,000불이 원금이고 이자가 6만 1,000불이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13만 2천 불인데 그중에 모기지를 빼고 나면은 5만 6천 불이 남죠. 한 달에 5만 그러니까 6천 불. 5만 8천 5만 불이 8천 있잖아요. 불. 예, 예. 5만 8천 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해도 5만 8천 불에다가 7만 그 7만 3천 3천. 불이니까는 한 13만 불 정도 되죠. 어. 그렇죠? 예. 와, 12만 얼마가 네. 뭐
뭐, 이 자꾸 숫자로 이렇게 내게 되면은 13만. 10만 불, 100만 불,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실 때 홈디포 같은 경우는 랜드로드가 무슨 보수공사나 문제점 고쳐주지 않고 홈디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한다 이거죠. 그러면요. 눈 치우고 뭐 하는 거, 그냥 거기 벼락이 떨어져도 그 우리 상관이 없어요. 아, 그리고 또 더 좋은 와. 거는 이게 리스가 30년이라 그러게 되면요. 20년 되다가 그 사람들이 나가도 그 10년 동안을 계속 돈을 내줘요. 예. 음. 계약 만료되기 전에 나가게 되면 돈을 예. 계약 기간까지 다 벌금 내고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옵션 이렇게 해갖고 어떤 저기 지난번에 살라고 그랬던 그 월마트 같은 경우는 85년이에요. 그 리스가. 이게 내가 그 저기 뭐 얼마나 85년 더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평생이네요. 살다가 예, 평생이죠. 제가 뭐살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은 이게 얘들이 그거를 갖다 우리 자식들한테 주면은 음. 솔직히 얘기해서 큰 집 같은 거 넘겨주면요. 걔들 그거 유지 못해요. 관리비 내야지, 뭐 부동산도 내야지, 유지도 음. 못하는데, 이런 거 주면은, 이 월마트, 이런 거 주면은,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안 줘서도, 맞아요. 1년에 뭐, 한 달에 10여만 불씩 나오면은,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사실 지금 보니까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이런 그 뭐 이 저 트리플렛이라고 그래도 뭐 달러 트리라든가 달러 뭐 이런 것들은 달러 스토어 같은 거는 적어요. 적지만은 좀 이런 그 홈디포나 BJ 같이 뭐 코스코 같이 이렇게 튼튼하진 않죠. 그래서 캡이 어떤 거는 10%가 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저 홈디포 같은 거 그런 거요. 만약에 이 테넌트가 나 이 리스 기부업 할 테니까 저 기부업해도 되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환영을 받죠. 어서 이제 그렇게 음.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거는요. 벌써 리스가 30년,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은 해서 철수를 할 경우에 홈디포가 일단은 나머지 돈까지 다 내지만 랜드로드는 다른 업체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공실로 놔둬야 됩니까? 돈을 내면은 공실로 놔둬야 되는데 예? 아,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아니 만기가 돼서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뭐 딴 그건 사람한테 괜찮겠죠. 예, 예, 문제는 되기 전에 만약에 나간다면. 왜냐하면 예, 뭐 월마트 이런 데도 망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천하의 월마트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매니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음. 문을 닫더라고요. 한 3년 하다가. 예,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요. 그게 그래도 벼 있고 그러는 거는요. 그 월마트에서 돈은 계속 내는 거예요. 아. 예. 해도. 진짜 그러니까 그 리스가 안전하네요. 그러면. 그 내는 거고 그 어떤 데는 월그린 같은 거 그렇게 망해 놓고도요. 거기다가 무슨 던킨 도너시니 이런 걸 자기들이 넣어요. 그래갖고 오. 음, 렌트를 나한테 주는 것보다 세율을 더 받아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해요. 아,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렇겠구나. 유지는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리스가 굉장히 싼 거예요. 이게 음. 생각해보세요. 건물 해는데 건물 해놓고 월마트 같은 게 이런 게 그 앵커 스토어인데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 땅에 그런 게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다 지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싸게 파격적으로 그 렌트를 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리스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거의 더블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 500만 불짜리 그 밑에 월마트 그 저기 월그린 그걸 해서 해야 되는데 100만 불이 있다. 근데 100만 불을 은행에 갖다 넣어서 이자를 받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런 트리플렛 있는 거 있죠. 트리플렛 그거 사요. 그거 음. 사가지고 근데 이거 혼자서 하게 되면 너무 돈이 적어서 다 할 수가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두 네.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서 합쳐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 음. 사가지고 한 대더라도 덜 저거 되면은 또 노후 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도
이거는 그렇게 사기 당할 염려도 없고 변호사들이 다 할 거고 날 보고 투자하는 투자를 받는 인베스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테넌트 자체가 아주 크레딧 테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세비 6%짜리 6%짜리를 200만 불 투자해서 6%짜리를 산다고 그러면은 1년에 12만 불이 나오는 거지. 12만 불 나오니까는 한 달에 만 불씩은 딱딱 떨어지죠. 그리고 그 건물의 전체든지 혹은 몇 퍼센트를 소유하게 되고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 저것도 하면서 한 달에 만 불씩 나오면 그 캐시플로우 그 만 불 가지고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혹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태가 씨 돈, 계획이 없- 좀 쓰셨나요? 돈 없는 사람이 합자해서 괜히 상가 건물 샀다가 그동안 벌었던 것 같이 홀랑 날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LLC를 세우면 개인 자산들은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또 안전하대.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진짜 배우게 됐습니다. 아, 네. 아, 이게 평생을 하는 건데 이게 네. 한꺼번에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많이 못해가 저걸 했는데 자주 불러주시고 또 네. 누구나 이걸 뭐 꼭 이런 화면 아니래도 개인적으로 제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그런 걸 위해서 상담자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아마 저한테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어떤 이론이나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43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음, 완전히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예. 성심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네.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홈디포나 이런 데 렌트를 해가지고 먼슬리 15만 불 이상 되고 나는 거를 뭐 실제로 우리 두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니까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었잖아요. 그런 현실을.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조원 형님하고 한은정님은 물론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배 회장님처럼 큰 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듣고 나서 뭐 조금 어떤 각오라든가 약간 도움이 된 것 같은지 한 번씩 말씀을 듣는 게 어떨까요? 오늘 듣고 네, 나서 해주세요. 소감. 예. 조원 형님부터. 아니, 정말 영광스럽게도 잘 이해했고요. 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앞으로 좀 많이 애청하고, 팬이 됐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35살에 미국에 왔는데 네네. 참 헤매다가 지금 이 부동산을 43년 중에서 한 25년 내지 30년 요때 시작을 한 건데 저는 멘토가 없었어요. 저 음, 같은 사람하고 코치를 받고 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 여기 게으른 사람들이라 미국에서 저 부동산 성공하고 돈 버는 거는 이건 생각 나름인 것 같아요. 전 지금부터 홈디포 같은 홈디포 같은 거요. 10년 안에 100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아, 100개도 더 살 수 있어요. 그 자꾸 만들어서 뭐 할까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음. 해보세요. 욕심내고. 왜냐면 그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도 별로 없거니와 설사 이스타손 치더라도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시죠, 대부분. 많이 맞아요. 버신 엄두가 분은 안 나죠. 우리들 주변에 없어요. 그냥 그분들끼리 그냥 따로 살지. 뭐, 어디선지. 없어요, 근데 지금 배nam 회장님께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솔직히 본인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감사해요. 한은정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은정님.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항상 보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많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좀 그런 걸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떤 식으로 돈을 이용해서 하시는지 약간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큰 돈이 없더라도 그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좀 희망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요. 아니, 보면은 그런
저 부동산 계통으로 이렇게 가끔씩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뭐 릴 같은 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베스트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게 저도 가끔씩 봐요. 근데 저거 진짜 저게 맞는 말일까? 사기가 그렇죠. 아닐까? 막 그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인이 그런 겪은 거를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부를 축적하면은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거를 쉐어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맞아요. 그렇죠. 나만 맞아요. 잘 못 잘못 말하면 들어봤어요. 됐지. 이런 임포턴한 거는 그냥 딴 사람한테는 이거 나눠주면 같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이렇게 좀 생각들이 팽배한 것 같아요. 특히나 좀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좀 시골 같은 데도 있고 좀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힘들게 이제 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많이 쉐어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베이남 회장님은 참고로 그 리더십 아카데미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성취한 것을 나눠서 좀 후손들이, 특히 한인 후손들이 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라. 그래서 한민족 전체가 좀 커지자. 그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예, 그 한 가지 더, 한 선생님 말씀에 저걸 하는데요. 자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보면요. 못해요. 얼만큼을 저축해서 하니까 저가 그 유태인들이 하는 그걸 권하고 싶은 건요. 수입이 생겼을 때 10%를 11조 내는 식으로 10%를 그냥 집어 넣으세요. 그 병에다 집어 넣든지 어디 해서 그게 모여서 만 불만 되면은 투자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얼마큼 저러면 돼. 아까 뭐 2,300만 불짜리 뭐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지만은 100만 불짜리 또 80만 불짜리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 80만 불 내고 나는 79만 불을 내고 나는 만 불만 내도 80만 불짜리 그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그 그 투자하는 방법을 참여하면서 배우고 거기서 더 이렇게 복식으로 늘어나야지 얼마만큼을 만들어서 그 은행에다가 10만 불, 20만 불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그거를 투자하는데 함께 같이 하려는 그런 거죠. 만약에 같이 할 네. 사람이 없으면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 이거 지금 그 아까 지금 또 트리플렛은 그 세 개예요. 지금 한 개. 음. 몰랐어요. 전에는 이 트리플렛은요. 아유, 이거 이렇게 그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게 있나 그런 싶은 정도로 저도 그 감동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아, 할 때 얼마가 됐든지 같이 투자를 하고 그걸 해서 아니면 제가 돈을 빌려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네. 하여튼 우리 베이남 회장님 클래스가 있거든요. 또 그런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앞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입력이 안 된 거는 묵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텍스트나 하건 그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음. 제가 리턴 콜을 합니다. 문자가 제일 네, 그럼 좋겠네요. 전화번호 여기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려도 돼요? 알려도 돼요. 네, 아, 그러면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가 네, 이상한 메시지. 전화 안 네. 받아요. 문자 네, 메시지로 먼저 보내시면 네,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 또 이런 상담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예, 646 499 1911 1911 네. 646 네, 주로 텍스트 메시지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텍스트 메시지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베이남 회장님께서 우리 미우새 방송에 나오셔서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알려드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거나 또 우리 미우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댓글창에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우, 회장님 써.